안녕하세요. HIS 헤럴드 교육센터에서 바이오캠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AP exam을 앞두고 어떻게 학습을 해서 대비해야 할지 고민들이 크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러 학생들에게 바이오와 케미스트리를 지도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의 학습 방법이 더 유리하겠는지 고민을 충분히 해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은 조금 줄이고 제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온다라고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도 본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이 수업만 충분히 따라간다고 하면 바이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을 위한 고민은 제가 충분히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부 어떻게 하게 될 건지 이 영상을 통해서 파악하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시고 따라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충분히 거둬가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AP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 학생이 충분히 이수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으니 이 수업을 들을 학점만큼 다른 수업들, 좀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수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대학 교육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금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할 때 AP 과목 자체가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테스트에 관해서 보신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문항풀이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전체 테스트가 섹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할당되어 있는 시간은 90분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섹션 1 같은 경우에 문항수가 조금 많죠. 60문항이고 MCQ 문항이니까 총 5개의 옵션 중에서 문제에서 묻는 적합한 답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문제 풀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풀고 검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9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MCQ 문항에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대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섹션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90분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이거 문항수 보는 순간에 조금 긴장이 풀리시나요? 6문제밖에 안 된다고 선생님? 90분 어디서 문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이 6문제 같은 경우에 각각의 문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스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항들에 할당되어 있는 포인트가 조금 크죠. 이때 4포인트가 할당되어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 큰 문항은 한 문제인데 그 아래 소문항들이 4개씩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8포인트 내지 10포인트 잡혀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 소문항 4개에서 6개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90분을 주고 전체 문항수가 그렇게 적지 않고요, 사실은. 그리고 더 문제가 FRQ 문제, Free Response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하게 문장을 만드셔서 답안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개념 정리뿐만이 아니고 알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terminology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센텐스를 만드는 연습을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아시겠지만 writing이라고 하는 기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섹션 1, 2가 실제로 시험에서 반영 비율은 정확히 50%씩 반반 정도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좀 더 집중하고 조금
조금 느슨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 섹션의 문항 스타일에 맞춰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과 문항 유형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각각의 문항들에서 다루는 토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게 되면 전체 크게 8가지의 유니트에 대한 지식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hemistry of Life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이올로지에서 얘기하는 캣바이오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화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올로지 내용들을 평가하는 문항이 대략 한 8 내지 11% 정도라고 하면 전체 60문항인 걸 고려하셨을 때 대략 한 5문제 내지 6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tructure and Function이라고 Cell Structure and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셀 스트럭처하고 그 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문항이 대략 한 10 내지 13%, Cellular Energetics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Photosynthesis하고 Cellular Respiration 다루는 부분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사이클 관련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헤리디티 부분 학생들이 이제 유일하게 바이오 부분에서 수학이 조금 엮이는 부분이 헤리디티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 문항이 대략 한 대여섯 문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Gene Expression and Regu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오 토픽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몰리큘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DNA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문항 분포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비중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7에 나오는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토픽은 이렇게 잡혔는데 큼직하게 여기서 Evolution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 Ecology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말 자체로 이코시스템에 관련된 좀 거시적인 차원의 바이오 토픽을 다루는 분야가 이제 8번째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 이제 마지막 7하고 8를 보시게 되면 이 AP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번 분기 뭐 매년 단위로 해서 좀 문제가 출제되는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에 다가옴에 따라서 이 에볼루션 부분하고 이컬러지 부분에 대한 비중이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바이오를 지도할 때는 사실 이 6번 유닛까지 1번부터 6번 유닛까지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 진행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에볼루션 파트하고 이컬러지 부분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옛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또 이컬러지 같은 경우에도 막 누가 누굴 먹어, 프레이 앤 프레이의 관계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옛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은근히 그런 옛날 얘기 속에서 숨어있는 프린시플들을 가지고 문항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용 정리하시면서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총 2개의 섹션을 통해서 앞에서 보신 8개의 유니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자, 섹션 1, 멀티플 초이스에서 이제 평가하는 스킬을 본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앞에 봤던 거는 내용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서 다룬 내용들을 보신 거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기능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사이언스를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러지컬한 서트도 필요할 거고 실험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실험을 분석하는 기능도 필요할 거고 논리적으로 분석한다거나 반박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앞에 보신 유니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할 텐데요. 그때 평가되는 기능 중에 하나, 일단은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서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멀티플 초이스로 나온다고 하면 다음 설명에 적합한 단어를 고르시오. 혹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걸 고르시오. 그런 식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죠.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터미널로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항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번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기능을 토대로 해서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습니다. 그래프라든지 테이블이라거나 차트 같은 것도 충분히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다루는 거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이걸 적합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된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을 확인하는 게 2번 기능과 4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두 개를 구분을 해드리긴 했는데, describing data라고 하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로 제시된 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냐, 요걸 의미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 visu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에서 이제 어떤 복잡한 상황들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바이오적인 시츄에이션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을 평가하는 게 2번과 4번 평가 문항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다양한 자료들을 접해 보시고, 아, 이런 상황, 예를 들어 뭐 키드니의 구조라든지 내지는 하트 구조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접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3번 문항에 보시게 되면 questions and method라고 해서 heredity 부분에 가장, 사실 3번하고 5번 기능 같은 경우는 heredity 부분에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 말 그대로 수치상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항이 주어졌을 때 이 수치값들을 문항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게 수식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항이 3번 내지 5번 문항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중상 보셨을 때 마지막에 가장 비중이 높을 텐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argument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언스를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scientific logical thought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을 하라거나, 혹은 어떤 시사적인 뭔가 뉴스나 토픽을 주고서 이 주제에 대한 입장으로 적합한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주어져 있는 자료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장을 밝히는 문항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scientific thought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 개념과 마지막에 scientific thought를 평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통 우리 학생들이 가장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올로지라고 하면 오케이, 달달달달 외우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달달달달 외우시면 1번 기능까지는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해결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익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arrange를 하고 어떤 주장이 있었을 때 이걸 서포트하기 위한 evidence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이런 scientific way를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multiple choice 문제인 거고, 답이 나왔는데 왜 이 답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런 식의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바이오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학습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MCQ에서 보다 정확한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섹션 1에 비해서 섹션 2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사실 첫 페이지에 있던 그 차트인데요. 마찬가지 FRQ 문항에서도 학생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MCQ 때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1, 2번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주어져 있는 자료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이걸 토대로 해서 표로 주어져 있는 걸 그래프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을 많이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과학을 다룬다라고 하면 단순히 과학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과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발달된 사고를 하기를 평가하는 분들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1, 2번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패러그래프가 함께 주어졌을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포커스온 해가지고 보셔야 하는지 지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FRQ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MCQ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조금 비중이 다르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에서 특히 이제 FRQ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항목들을 학생이 센텐스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이 평가자로 하여금 이 학생이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평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험에서 평가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사이언티픽 토스트라고 하는 거 저 바이오랑 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서트웨이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 학생이 난감해할 수 있겠죠. 제가 문제점만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선생님이 아닐 테니까. 자,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자, 일단은 저랑 진행하실 렉처는 크게 두 세트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실 시험이요. 90분에 걸쳐서 MCQ 60문항 보실 거고 FRQ 6문항 보실 거. 그 전체 섹션 1, 2로 이루어져 있는 그 테스트 한 세트를 원 세트라고 보셨을 때 저랑 총 두 세트에 해당하는 시험지를 풀이를 하실 거예요. 전체 문제 전부 다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풀이를 하면서 지금 제가 문제풀이 해드리는 문항들은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변형을 시킨 문항들을 사용을 할 텐데요. 보시면 느끼실 텐데 실제 문항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놨을 겁니다. 제가 보통 문제를 내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이도 조금 어렵게 하고 본 시험 갔을 때는 훨씬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게 첫 번째 세트에서 섹션 1에 해당하는 60문항 그리고 섹션 2에 해당하는 FRQ 6문항을 저랑 100% 풀이 다 진행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실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학생들과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 쌤, 그래서 답이 뭐예요? 몇 번? 저 3번 썼는데 맞아요? 틀려요? 자, 요렇게 포커싱온을 하시게 되면 문제풀이에 대한 효과는 절반도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랑 이 수업 진행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답은 고르실 수 있으세요. 단, 답을 고르시는데 이 답이 정확히 왜 답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옵션들이 왜 답이 될 수가 없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문제풀이 수업의 목적 달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문제도 풀긴 풀어야죠. 따라서 문항풀이를 진행을 하실 때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물론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항을 풀이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과 같은 것들을 제가 추가적인 슬라이드를 통해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영상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막 40분, 50분 수업했는데 문제 꼴랑 4개 풀었어?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학생들 AP 대비하는 개념 정리부터 쭉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거의 뭐 100강이 넘는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시간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사실 AP 과정 수업 진행하시잖아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AP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어느 정도 베이스에 있다고 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문항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썸머리를 해주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항풀이 보시다 보면 이게 문제풀이라고 했는데 약간 컨셉 정리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keep in mind 할 수 있도록 학습 같이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쌤, 저는 AP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저도 들어도 되나요? 라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AP 바이오 이그샘을 준비한 학생들이 목표가 되는 수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AP 코스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혹은, 쌤, 저는 학교에서 AP 과정 진행 안 했는데요. 라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기너 수준은 조금 넘어 주셔야지만 본 수업 진행하는데 효과가 더 높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완전 노베이스 학생이야 라고 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본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타깃으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AP 과정 한번 진행했다. 또는 학교에선 진행하지 않았지만 AP 과정에 대한 대비가 전체적으로 한 번 훑었다. 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파이널 체킹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충분히 시험 대비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 수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 수업 진행하시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페이퍼들을 수업 전에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섹션 1, 2, 90분 시간에 맞춰서 일단 수업 전에 먼저 한번 풀이해 보시고 채점도 한번 해 보시고요. 뭐가 맞고 틀린지 정답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문제 풀이에 진행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이하실 때 필요한 컨셉들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 부족한 부분이 파악되는 학생들의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수업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충분히 가지고 수업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